안녕하세요. 저번 시간에 제가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그런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가장 도정법,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,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에요. 이 권리 산정 기준이란 뭐냐면 기존에 단독 다가구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해서 새로운 아파트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다.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큰 낭패겠죠. 그래서 어떤 기준일을 정해서 그 기준일 이후에 매입한 사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새로운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권리산정 기준일입니다. 그래서 이건 유리법, 도정법,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공공재개발이라든지 올해 이사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이런 어떤 기준일을 기산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앞으로 꼭 유심히 지켜봐야 할 내용인데요. 작년 공공재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 공공재개발 공고공랑 날짜가 작년 9월 21일이죠. 20년 9월 21일. 그 이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아파트 자격을 안 주겠다고 하고 또 올해 2월 4일 공급대책에서 2월 4일 이후로 매입한 사람들은 우선 공급권, 즉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고 해서 바로 현금 청산을 하겠다고 발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.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엄연히 우리가 기존 주택을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탄생하게 되면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받을 사람이 정해지게 되는데 내가 이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면 이 목적이 바로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이 시행을 될 때 그 어떤 기준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현격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토지동 소유자가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 버리면 사업 성도 안 좋아져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데 이 법에서는 도정법,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규정을 보면 기본적인 틀은 7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구체적인 예시들은 각 시도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아파트 분양 대상자는 각각 그 시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권리 산정 기준이라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이제 기본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지역을 내가 재개발하겠다 그 구역을 정해지겠죠. 그래서 그 구역이 정해지는 그 구역 지정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 발표가 되게 됐고 거기에 대해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되게 했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일은 바로 그 구역 지정 고시일 지정일이죠. 지정 고시일이 바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는 이제 시도지사가 기본 계획 수립 후에 이 지정되기 전에 또 그걸 소유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따로 정한 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. 작년 공공재개발이 발표되면서 이제 비경제적인 신축 해김이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공모공고일 20년 9월 21일 이후에 소유자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겠다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올해 2월 4일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는 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파트 우선 공급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를 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정책이 시행이 되려고 그러면 법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, 당연히.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
아파트를 재개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조례에 또 각 시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서는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 때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유형을 딱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주택을 소유한 사람,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도 포함해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, 그리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그 토지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, 그리고 이제 권리가액, 상가를 특히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상가 권리가액이 그 지역에서 분양하는 최소 분양가 이상 권리가액이 나오는 물건을 가진 사람들,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 방식이 전환되기 전에 보상을 받은 사람, 그 다음에 5번째로 재정비 촉진 계획이 발표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그 기반시설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했을 때 그 해서 보상을 받은 사람들, 내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상만 받았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겠다, 이렇게 5가지를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5가지를 기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정 시점 기준 이후에 이 조합원 분양자격 대상자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일정 시점 기준 이후, 즉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 세대수가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걸 막겠다라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그것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로 토지나 건축물이 각각 분리 소유된다든지 단독 다가구 주택을 전환 다세대로 해서 소유자를 늘리게 한다든지, 한 필지 토지인데 그걸 분필해 가지고 여러 명을 만든다든지, 그리고 단독 다가구를 헐고 또 나대지에 신축을 해서 조합원 수가 늘어난다든지, 또 그 구역 내 1세대가 한 세대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때 한 세대만 준다든지, 또 여러 사람이 공유로 가질 때 한 사람에 준다든지, 이렇게 그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그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아까 90제곱미터 이상, 또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가 이상 되는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89제곱미터 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1제곱미터 아주 조금은 게 부족하죠. 그걸 어디서 사가지고 보태서 90제곱을 만들 수 있는데, 권리 산정 기준이 이후에 어떤 일부를 산다든지 했을 때, 공유를 산다든지 일부를 샀을 때는 그 추가로 보탤 수가 없는 그런 규정들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어떤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일정 시점부터 그 조합원 수, 토지 등 소유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, 그 올해 이사대책에 발표된 것은 아예 이 조합원들의 지위를 승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건 정말 얼추군이 없는 우리 기본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기존 재개발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그 기준이 있죠.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, 또 재개발에서는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, 이런 경우에 조합원 지위 승계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, 이건 아직 시행도 안 한 듯, 어떤 재개발 예정지고 재개발 지역도 하겠다는 그런 표시도 없는데 지금부터 아예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생권은 침해, 또 내가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? 이런 너무나 기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이번에 발표된 이사대책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책들이 이 대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법과 조례가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나중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낭패를 보지 않게 되겠죠. 지금 작년이나 올해 발표가 된 이후에 재개발 예정지에 빌라 투자,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런 거래들이 많이 줄어드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꼭 숙지하셨다가 여러분들도
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그런 실패하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. 이번 정부 정책에서 이 처음에 발표 당시에는 이게 정비 예정구역 지정일이 그런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발표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에는 우선 공급권 기준일이 지금이 예정구역 지정 고시일로 나와 있어요.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이걸 무시하고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바로 조합원지 승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대한 집중을 해서 대책들을 앞으로 발표되는 대책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